배가 부르긴 개뿔이 부르냐. 어제 저녁부터 내가 가져올 고기 생각에 맹물에 밥 말아 먹고 위장 비워놨다. 딩동. 일요일 아침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저 소리는 단순한 방문 알림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적막하던 제 집의 생기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름기가 도착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짐짓 무거운 척, 관절이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입으로 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딸 왔니? 현관문을 여니 제 딸 지연이가 양손 가득 묵직한 보냉 가방을 들고 서 있습니다. 아이고, 저 무거운 걸 들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땀이 송골송골 내친 딸의 이마를 보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물론 제 시선은 딸의 얼굴보다 그 양손에 들린 가방에 0.5초 정도 더 머물렀지만 그건 엄마로서의 본능적인 탐색전일 뿐이지요. 저 가방의 묵직함으로 보아 오늘은 분명 갈비찜이거나 최소한 국물 자박한 소불고기임이 틀림없습니다. 지난주 통화할 때 제가 입맛이 통 없다, 씹는 맛이 그립다라고 은근슬쩍 흘린 말을 우리 효녀가 잊지 않은 게지요. 아이고, 우리 딸 뭐하러 이렇게 바리바리 싸 들고 왔어. 그냥 몸만 오지.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 제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하고 느릿한 영락없는 70대의 자애로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이가 신발을 벗으며 가쁜 숨을 몰아섭니다. 엄마, 문 좀 빨리 열어주지. 이거 상할까봐 얼마나 뛰어왔는데. 얼른 들어가자. 딸이 식탁 위에 가방을 쿵 내려놓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가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저는 식탁 의자를 빼며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래. 앉아라. 물 한 잔 줄까? 엄마는 내가 온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르긴 개뿔이 부르냐. 어제 저녁부터 내가 가져올 고기 생각에 맹물에 밥 말아 먹고 위장 비워놨다. 빨리 열어라. 현기증 난다. 냄새라도 좀 맡자. 간장 냄새냐? 고추장 냄새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연이가 비장한 표정으로 가방 지퍼를 엽니다. 지익 하는 소리가 마치 보물상자를 여는 효과음처럼 들립니다. 반찬통이 하나, 둘, 셋. 무려 5개나 나옵니다. 세상에, 저 정성 좀 보세요. 저는 감격에 겨워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 엄마 혼자 사는데 뭘 이렇게 많이. 엄마, 이번 건강검진 결과 기억나지?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랑 콜레스테롤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엄마를 위해 특별히 식단 짰어. 지연이의 말에 건강검진이라는 단어가 귓가를 스치지만 제 눈은 오로지 반찬통 뚜껑에 꽂혀 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뚜껑이 열립니다. 탁! 하얗습니다. 눈이 부시게 하얗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질감이 다릅니다. 퍽퍽해 보이는 저 결, 수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 메마른 자태. 삶은 닭가슴살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양념 없이 물에 빠뜨렸다가 건져낸 물에 빠진 닭입니다. 엄마, 왜 그래? 아니야. 닭고기구나. 색깔이 참 곱네. 백자처럼 아주 하얗구나. 이게 뭐냐? 제사상에 올리는 생닭도 이것보단 윤기가 흐르겠다. 소금은, 후추는 닭이 생전에 지은 죄가 많아 이렇게 형벌을 받는 거냐?
이걸 씹으라고 가져온 거야? 아니면 턱관절 운동하라고 가져온 거야? 두 번째 뚜껑이 열립니다. 초록색 숲이 펼쳐집니다. 데친 브로콜리입니다. 초고추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뚜껑, 곤약 묵입니다. 간장 양념장은 없습니다. 네 번째, 양배추 쌈입니다. 쌈장은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울토마토입니다. 식탁 위가 순식간에 대관령 목장으로 변했습니다. 고기 냄새, 기름 냄새, 짠 냄새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풀냄새와 건강한 비린내만이 진동합니다. 저는 떨리는 입꼬리를 간신히 끌어올려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엄마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참 푸짐하게도 차려왔네. 보기만 해도 피가 맑아지는 기분이다. 피가 맑아지는 게 아니라 피가 마른다. 이년아, 내가 전생에 소였냐? 아니면 염소냐? 풀만 뜯어 먹고 살게. 70평생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좀 맛있는 거 먹고 편히 살려는데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여물이라니. 갈비찜은 내 잡채는 어디 갔어? 지연이는 제 속도 모르고 뿌듯한 얼굴로 닭가슴살 한 조각을 제 앞접시에 덜어줍니다. 엄마, 이거 그냥 닭가슴살 아니야. 수비드 공법으로 익혀서 엄청 부드러워. 소금 간은 일부러 안 했어. 나트륨이 엄마 몸에 독인 거 알지? 지난번 보건소에서 보내준 안내문에도 그랬잖아. 노년기 식습관이 수명을 결정한다고. 자, 얼른 먹어봐. 보건소 안내문이라니 할 말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전문가들이 그리고 내 딸이 합심하여 저를 오래 살게 하겠다는데 제가 무슨 명분으로 거부하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젓가락으로 창백한 닭가슴살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고 씹습니다. 서걱. 부드럽기는 무슨 지우개를 씹는 식감입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습니다. 무맛의 공포가 혀를 지배합니다. 목구멍으로 넘기려는데 턱하고 막힙니다. 어때? 담백하지? 아주 담백하구나.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 허허. 씹을수록 고소하네. 고소는 무슨, 널 고소하고 싶다. 이게 사람이 먹는 거냐? 혀가 파업을 선언했다. 미각세포들이 단체로 이민 가겠다고 아우성이다. 김치 국물 한 모금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겨우 닭가슴살을 목구멍 너머로 밀어넣고 물을 들이키는데 지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엄마 먹고 있어. 나 온 김에 냉장고 정리 좀 해줄게.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냉장고 깊숙한 곳,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숨겨둔 창란젓과 오징어 젓갈, 그리고 3년 묵은 묵은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엉덩이를 댔습니다. 아이고, 아니다, 놔둬라.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 힘들게 왜 그래? 그냥 앉아서 쉬어. 하지만 젊은 피는 빠릅니다. 지연이는 이미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스캔을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조명 아래 딸의 눈빛이 매 눈처럼 번뜩입니다. 엄마, 이거 뭐야? 젓갈? 이거 나트륨 폭탄인 거 몰라? 유통기한도 지났겠네. 아니, 그건 가끔 입맛 없을 때 물 말아서 조금씩. 안 돼. 거려. 그리고 이 장아찌는 또 뭐야? 엄마 혈압이 왜 안 떨어지나 했더니 범인이 냉장고에 다 숨어 있었네. 다 압수야. 지연이는 가차없이 쓰레기 봉투를 펼쳤습니다.
툭, 투둑. 나의 사랑스러운 젓갈들이, 짭조름한 내 친구들이 쓰레기 봉투 속으로 처박힙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지연아, 그래도 그게 아까운 건데. 엄마, 돈이 중요해? 건강이 중요해? 병원비가 더 들어. 나중에 아파서 고생하지 말고 지금 관리해야지. 나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알지? 그놈의 엄마 생각.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힙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다 맞다. 내가 미련해서 그렇지? 다 버려라. 싹 다 버려. 야, 이 도둑년아, 그게 얼마짜리 젓갈인데. 내가 시장 가서 할머니랑 30분을 실랑이해서 덤으로 더 받아온 귀한 놈이라고? 넌 내 자식 낳아서 풀만 먹이고 키워라. 내 혀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자 같으니라고? 냉장고 정리가 끝났습니다. 냉장고 안은 이제 텅 비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들어있는 것이라고는 딸이 사온 저염식 반찬들과 생수, 그리고 과일 몇 개뿐입니다. 지연이는 만족스러운 듯 손을 털며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후, 이제 좀 속이 시원하네. 엄마, 앞으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냉장고 검사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저염 도시락 내일부터 배달될 거니까 그것만 먹어. 알았지? 그래, 고맙다. 우리 딸밖에 없네. 엄마는 이제 100살까지 살겠어. 호호호. 저는 억지로 브로콜리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초장 없는 브로콜리는 그저 데친 나무 맛이었습니다. 딸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해맑아 차마 밥상에 엎을 수는 없었습니다. 딸이 돌아갈 시간까지 저는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을 챙기는 노인, 자식의 정성에 감복한 어머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조심해서 가라. 운전 조심하고. 다음 주에 또 오렴. 다음 주엔 빈손으로 와라. 제발. 아니면 오지 마라. 나 좀 살자.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급격한 허기가 몰려옵니다. 아까 먹은 닭가슴살과 브로콜리는 위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기분입니다. 입안이 텁텁합니다. 혀가 맵고 짜고 자극적인 무언가를 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부엌 찬장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검열을 피한 유일한 성역. 쌀통 뒤편 깊숙한 곳. 거기에 제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어디 보자. 내 비상식량. 떨리는 손으로 쌀통 뒤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익숙한 감촉이 닿아야 합니다. 노란 봉지에 믹스커피, 그리고 빨간 포장의 라면 하나. 그런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듬어 봅니다. 없습니다. 매끈한 찬장 바닥만이 만져집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설마 아까 냉장고 정리할 때 찬장도 열어봤던가? 그때 식탁 위에 놓인 딸의 쪽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엄마, 찬장에 있던 라면이랑 믹스커피는 내가 챙겨갔어. 몸에 안 좋은 거 알지? 대신 루이보스 차 넣어놨으니까 그거 마셔. 사랑해. 저는 쪽지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아. 제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은 곧 분노의 랩소디가 되어 부엌을 울렸습니다. 이 독한 기집애야. 믹스커피는 내 영혼의 링거라고. 라면은 내 우울증 치료제야. 그걸 가져가 벼룩의 간을 내먹지 늙은 어미의 낙을 뺏어가냐. 루이보스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 밍밍한 물 마시고 내가 무슨 힘으로 숨을 쉬냐. 으아악. 김치, 라면, 믹스커피 내놓으란 말이야. 텅 빈 부엌, 하얀 냉장고, 그리고 닭가슴살 냄새만이 감도는 것이를. 저는 덩그러니 남겨진 곤약 젤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저걸 먹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 싶었지만 배꼽시계는 야속하게도 꼬르륵 소리를 냅니다. 이대로는 못 삽니다. 100세 시대 맛없게 100년을 사느니 맛있게 하루를 살고 가겠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제 집에서 굶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천장 구석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응? 자세히 보니 동그란 카메라 렌즈가 저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딸이 엄마 혼자 계실 때 무슨 일 생길까봐 달아났어 라고 했던 그 홈캠입니다. 저 불빛. 마치 감시탑의 서치라이트 같습니다. 딸은 같지만 딸의 눈은 남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온매무새를 다듬고 곤약 젤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젤리를 오물거렸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우리 딸 최고네. 두고 보자. 내가 이 감옥을 탈출하고 만다. 내 잃어버린 미각을 찾아서 나는 뛴다. 기다려라, 속세의 맛이여.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옥군 씨의 처절한 식단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거실 소파와 한 몸이 되어 리모컨만 까딱거리는 남편. 영감님이 불쑥 던진 한마디가 제 인내심의 퓨즈를 건드렸습니다. 임자,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국수나 말아 먹을까? 입맛도 없는데. 저는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며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입맛 없을 땐 국수가 최고죠. 육수 진하게 내서 해드릴까요? 간단하게. 국수가 간단해? 멸치똥 빼서 육수 내고 지단 부치고 호박 볶고 양념장 만드는 게 라면 끓이는 건 줄 아나? 이 화상아, 입맛이 없으면 굶어라. 내 관절은 파업 선언한 지가 언젠데. 주말에도 삼시세끼 꼬박꼬박 찾아 먹는 저 놈의 위장은 지치지도 않나 봐.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경쾌하게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저의 평화롭던 일요일 오후를 박살내는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아유, 배고파 죽겠네. 엄마 밥 냄새 맡으니까 살 것 같다. 딸 내외와 손주 녀석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왔습니다. 제 입꼬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귀에 걸렸지만 명치 끝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냐? 내 새끼들 왔구나. 어서 와라. 밖이 많이 덥지? 안 반갑다. 이 캥거루들아, 니들 집에는 쌀이 없냐? 가스가 끊겼냐? 왜 주말마다 떼거지로 몰려와서 늙은 어미 등골을 빼먹으려 들어?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지.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밥순이 노릇을 또 해야 하다니. 눈치 없는 사위가 해맑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저희 빈손으로 안 왔어요? 요즘 핫하다는 마라탕이랑 꿔바로 시켰거든요. 장모님 당뇨 관리하시니까 샐러드도 하나 추가했고요. 순간 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마라탕이라니.
그 맵고 짜고 자극적인 제 혀가 가장 그리워하는 그 악마의 국물을 제 눈앞에서 펼쳐놓겠다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짐지 건강을 챙기는 척대꾸했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센스도 좋아라. 나는 뭐 풀떼기나 좀 씹으면 되지. 우리 손주들 많이 먹여라. 이 눈치 밥 말아 먹은 인간아, 당뇨 환자 앞에서 마라탕 파티를 벌여? 그 빨간 국물에 밥. 비벼 먹고 싶은 내 심정을 네가 알아? 풀떼기? 염소냐? 나도 고기 씹을 줄 안다고 샐러드 소스라도 듬뿍 뿌려오지 않았으면 상을 엎어버릴 테다.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기 무섭게 거실에는 기름지고 매콤한 향기가 진동을 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지는 붉은 마라탕의 자태와 바삭한 튀김옷을 입은 꿔바로우의 황금빛 유혹, 그 옆에 처량하게 놓인 닭가슴살 샐러드 한 팩이 저를 비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영감님은 국수 타령하던 입을 싹 닫고 젓가락부터 들이밀더군요. 허허, 이거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는구먼. 옥분아, 자네는 의사 선생이 절대 안 된다고 했으니 딱 눈 감고 구경만 해. 내가 대신 맛봐줌세. 저는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네네, 영감님 많이 드세요. 저는 이 신선한 양상추가 너무 맛있네요. 아삭아삭하니 맛봐주긴 개뿔. 네 입만 입이고. 내 입은 주둥이냐? 국수 찾을 땐 언제고 젓가락질 속도가 아주 우사인 볼트 저리 가라네. 아오, 저 얄미운 입을 그냥 확 꿰매버릴까 보다. 양상추가 맛있긴 뭐가 맛있어. 종이 씹는 맛이지. 신이시여 어찌하여 제게 식탐은 남겨두고 최장 기능만 가져가셨나이까? 남편이라는 작자는 식탁에 앉아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이며 혀를 찹니다. 국이 왜 이리 싱거워? 소금 좀 더 안 치고 뭐 했어? 그 순간 제 미간이 꿈틀거렸지만 입꼬리는 억지로 귀에 걸었습니다. 아유, 영감. 의사 선생님이 짜게 먹으면 우리 둘 다 큰일 난다고 신신당부하셨잖아요.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드세요. 허허. 하지만 제 속은 이미 시뻘건 용암이 끓어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 화상아, 소금 처바른 국물 마시고 싶으면 바닷가 가서 입 벌리고 서 있어라. 내가 지금 인슐린 주사 맞고 손가락 끝이 벌집이 됐는데 네 혀끝 짠맛 타령이 나오냐? 내 췌장이 파업 선언한 게 다 40년 동안 네 놈 삼시세끼 차려내다 골병 든 거다. 아주 그냥 염라대왕이랑 하이파이브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 그때였습니다. 식탁 한 구석에 놓인 병원비 영수증을 본 남편이 혀를 쯧쯧 찹니다. 아니, 무슨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 몸 관리 좀 제대로 하지. 늙어서 돈만 까먹고. 그 말 한마디가 제 인내심의 퓨즈를 끊어버렸습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 아니라 내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돈 먹는 하마 취급이라니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부족해서 영감 고생시키네요. 라고 말하며 국그릇을 내려놓았지만 제 영혼은 이미 식탁을 뒤엎고 남편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야, 이 썩을 영감탱이야. 네가 술 처마시고 간댕이 부었을 때 병수발 든 게 누구냐? 내 관절이 왜 사갔는데. 네 새끼들 업어 키우고 네 놈 술국 끓이다가 내 연골이 다 달아 없어진 거야? 내가 돈 까먹는 기계면 너는 숨 쉬는 음식물 쓰레기 제조기다. 억울해서 내가 눈을 못 감지. 눈을 못 감아?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국물이 찰랑거릴 때 띠링하고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신청해보라고 했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선적 알림이었습니다.
순간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도 몰라주는 내 병원비 걱정을 나라가 알아주다니 눈시울이 핑 돌았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그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입원이나 외래 진료 가리지 않고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해서 연간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의 50%에서 80%까지 지원해 준다더군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되어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 소득의 10%를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는 말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신청했었습니다. 남편의 타박에 짓눌려 있던 제 자존감이 통장에 찍힐 지원금 생각에 스르르 회복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 앞으로 김치를 쭉 찢어 올려주었습니다. 영감, 너무 걱정 마세요. 나라에서 우리 같은 노인네들 죽지 말라고 병원비 보태준답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잡수세요. 그래, 많이 처먹고 오래오래 살아라. 내 병원비는 나라가 대줄 테니까 네 놈 지갑 열 일 없어서 좋겠다. 아주 그냥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봐라. 내가 요양원 특실로 모셔다 드릴 테니까 겉으로는 현모양처, 속으로는 욕쟁이 할머니가 되어. 저는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 입안 가득 밀어 넣었습니다. 역시 밥심으로 버티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역시 밥심으로 버티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거창한 명언을 핑계 삼아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부엌을 탈출했습니다. 거실 소파와 한 몸이 되어 리모컨만 까딱거리는 영감님에게는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요. 여보, 나 잠깐 경로당에 서류 낼 게 있어서 다녀올게요. 점심은 찬장에 라면 있으니까 물만 부어 드세요. 허허, 의사 선생님이 국물은 조금만 드시라 했으니 스프는 반만 넣으시고요. 서류는 개뿔. 내가 지금 이 집구석에 10분만 더 있다가는 화병으로 뒷목 잡고 쓰러질 판이다. 라면, 물 붓는 것도 귀찮으면 그냥 생라면 씹어 먹든가? 내 관절은 파업 선언한 지 오래다. 이 삼식이 인간아?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폐부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어찌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는 둥 마는 둥 하며 동네 어귀에 있는 순대국밥집으로 직행했습니다. 이 집 뚝배기 하나면 속에서 천불이 나던 것도 싹 내려가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이모, 여기 특트로 하나 줘요. 깍두기 많이 하고 외치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징 하고 울립니다.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입가에는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노인 일자리 활동비 입금이라는 7글자가 제 억울했던 심정을 단번에 위로해 줍니다. 사실 제가 아침마다 노란 조끼 입고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깃발 흔드는 게 단순히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어르신 또 오셨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뽀얀 국물이 식탁 위에 놓입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기 전 잠시 그 영롱한 자태를 감상했습니다. 이 국밥 한 그릇을 내 돈 내고 당당하게 사 먹을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나라에서 챙겨주는 노인 일자리 사업 덕분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용돈 준다고 생색낼 때마다 눈치 보며 받아 쓰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한 달에 27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저에게는 이 돈이 자존심이고 영감님 잔소리를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방음벽입니다. 그래, 이게 사는 맛이지. 내 통장에 꽂힌 내 돈으로 사 먹는 고기 국물 맛이 아주 꿀맛이다. 영감탱이는 집에서 불어 터진 라면이나 건져 먹고 있으려나?
쌤통이다. 꼬우면 당신도 나가서 폐지를 줍든 깃발을 흔들든 돈을 벌어 오시든가. 구 불어 국물 한 모금을 넘기니 뜨끈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꽉 막혀있던 명치를 어루만져 줍니다. 깍두기 하나를 아작 깨물어 먹으며 생각합니다. 자식 농사고 남편 뒷바라지고 다 부질없습니다. 결국 내 몸 챙겨주는 건 꼬박꼬박 들어오는 활동비와 이 뚝배기 한 그릇뿐입니다. 저는 국밥 그릇 바닥이 보일 때까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니 아까의 그 억울함도 치밀어 오르던 화도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합니다. 식당을 나서며 믹스커피 한 잔을 뽑아 들고는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입니다. 그래요? 인생 뭐 있습니까? 영감님이 아무리 속을 뒤집어 놔도 내 주머니에 쌈짓돈 있고 배 따뜻하면 그게 장땡이지요. 이제 슬슬 들어가서 저녁 반찬이나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물론 제 배는 이미 불렀으니 저녁상은 아주 간소하게 풀밭으로 차려줄 작정입니다. 여보, 이거 드세요. 요즘 보건소에서 하는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 들어보니까 당신 나이대에는 혈관 관리가 필수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유기농으로 신경 좀 썼어요. 아삭아삭하니 아주 싱싱하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 앞에 수북한 상추와 오이 그리고 쌈장 조금을 밀어주었습니다. 아까 점심에 나 혼자 몰래 구워 먹은 꽃등심 쌈 싸 먹고 남은 자투리 채소다. 코끼리도 풀만 먹고 힘쓴다니까 잔말 말고 씹어 삼켜라. 내 입에 들어가는 고기 반찬값이면 내 관절 영양제가 한 통이다. 이 화상아.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그저 마누라가 챙겨주는 건강식이라며 감동 어린 눈빛을 보냅니다. 오물오물 토끼처럼 풀을 씹는 그 입 모양을 보고 있자니 묘한 승리감과 함께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이게 바로 60년 인생으로 터득한 저만의 정신건강, 복지 혜택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현모양처, 속으로는 능구렁이 백단. 이렇게라도 겉과 속의 균형을 맞춰야 우리네 팍팍한 황혼 육아와 삼식이 시중을 버텨낼 수 있는 법입니다. 억울해할 것 없습니다. 남편은 건강 챙겨서 좋고 저는 실속 챙겨서 좋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이자 가정의 평화니까요. 설거지를 대충 마치고 소파에 앉으니 이제야 온전한 제 시간이 찾아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을 위한 초록색 풀밭이 있었다면 제 손바닥 위에는 우리를 위한 작은 구원이 있습니다. 자, 화면 너머에 계신 여러분도 주섬주섬 약통 꺼내십시오. 쑤시는 무릎엔 글루코사민, 침침한 눈에는 루테인, 그리고 속 터지는 화병에는 종합 비타민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남아야 저 얄미운 식구들도 건사하고 가끔은 남편 몰래 맛집도 다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치열하게 참아내고 우아하게 승리한 여러분의 끈질긴 인내심을 위하여 다 같이 약 한 잔요? 지금까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